네, 신랄한 비평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 소개합니다. 조홍천, 김성태 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강은 좀 굳어진 것 같고요. 네.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게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부터 그 치열함을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듯이 그 두 후보 간의 난타전이 그냥 거의 뭐 백중전이죠. 뭐. 예. 정말 대단한 난타전인데 지금 이제 이 1차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100% 국민 여론이에요. 물론 이제 역선택 방지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여를 할 수 없지만은 예. 그 자체도 뭐 밝히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 당 뭐 이런 시스템 가지고 걸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 예. 의사에 의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투표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만일 당원들로 가지고 하는 그런 당원 50 국민 50의 그런 2차 경선 결과 같으면 사실상 이런 상황이면은 뭐 나경원 후보로 유리하다. 네. 이렇게 저도 선뜻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 100%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동훈 지금 현재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국민들 여론에 또 일정 부분 작동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나경원 지금 후보하고 이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시에요. 오늘 저녁 7시예요. 근데 이게 컷오프를 하게 되면 4명이서 또 이렇게 2차 경선을 치르는데 거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반탄 3명에 찬탄 1명 이러다 보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표를 그냥 온전히 먹는 거고 나머지 갈라먹게 되니까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설마 여론조사 응대를 하면서 그렇게 뭐 막 더 두수 생각해서 세수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방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뭐 100%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 50%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 여론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뭐 몇 달째입니다. 저만 해도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하루에 한두 통의 전화를 받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여론조사 업체 전화 오면 이제 막 짜증나시고 싫으실 거예요. 여기 또 설정해 놓으면은 어디서 전화 온지 뜨니까 네. 스팸 처리돼서. 네. 그래서 굉장히 고관여층 아니면은 전화를 잘 안 받을 것 같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하신 분들 위주로 전화를 받으실 것 같고 네. 역선택은 뭐 그건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확연하게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조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괴리된 당심이 과대 포집돼 가지고 좀 반탄 쪽으로 좀 더 표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탄 쪽으로.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컷오프 4명 되고 난 다음에 4명 남았을 때 2대2보다는 1대3으로 원샷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 그 국민들이 고려를 해서 투표할 거라고는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두수 세수로 내다보기는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보여요. 보수층의 지금 지지 패턴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예. 역대 뭐 특정 정당의 이렇게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르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지지율이 그것도 성향이 비슷한
네. 새 후보 같은 경우 특히 물론 한 사람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특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 표시 지지층이 이렇게 표가 고루 지금 이제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론이 예. 거기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지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일 나경원 의원이 오늘 1차 경선에서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3대1 구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흥행은 아무래도 저조할까요? 예, 좀 저조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이미 좀 흥행이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너무 외부 요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나올 거냐 말 거냐. 특히 또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다 보니까 경선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뭐 이 얘기가 따라다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누구 만났다 뭐 사진 계속 공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선이 곳곳에서 걸림돌을 계속 만나서 흥행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중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보다 뭐 수치가 약간 더 많이 나오거나 뭐 최소한 비슷한 그 한덕수 대행이 뭐 아직 결정 못했다. Not yet, no 예. comment. 네. 그러면서 뭐 불출마 하겠다는 뜻은 뭐 전혀 밝히고 있지 않지 전혀 않습니까? 없고.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된다. 그래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을 안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 쪽 지지자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정신이 분산됩니다. 예. 마치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디서 그 조그만 마을 연주회를 숲속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꽹과리 치고 북치고 뭐 풍물놀이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네. 지금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연주라도 잘 하느냐. 지금 그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 예. 또 그거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무거운 중압감에 걸맞는 뭐 그런 태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번에 그 A조 B조 토론회에서 전혀 뭐 엿볼 수가 없고 네. 왜 하는지 모를 뭐 밸런스 게임이라든가 뭐 MBTI 뭐 바퀴벌레 뭐 이런 흥행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흥행을 낮추는 것 같은 그거보다는 네. 정권 실패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제대로 싸우는 게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자. 라고 관심이 좀 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명으로 추려지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이렇게 파면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이 비대위 체제에서 뭔가 단호한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네. 선긋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왜 국민적 이 경선이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면서 흥행이 저조한가 하면요. 모든 게 다 예보 요인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보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네. 이분이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와 또 우리 보수층 우리 당원들에게 정말 피해 입은 이 당원들 마음을 갖다 서로 만져주는 거는 자신이 정말 진정어린 자성과 성찰 반성이거든요. 이거 없이 나는 여전히 현재 그냥 심판이 파면 그 심판 결과가 수용도 하지 않으면서 또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내란죄 지금 이제 재판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덮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네. 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의견 신당까지도 만든다. 예. 그리고 주말에 뭐 자기 또 사는 또 그 지하에서 그냥
김계리 변호사하고 베이칠 변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하는 사진 공개되고. 그처럼 난 그분들도 철없다고 보는데 그 사진을 또 오픈해버리고 네. 그러면 뭐 그분들이 누굴 믿고 신당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예? 네. 그 신당을 만들 정도의 자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정당 요건을 갖추려면은 엄청난 정치적 쉽게 말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 만류로 겨우 신당을 갖다 접은 것처럼 네.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사실상 우리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대단히 큰 실망감을 안겨준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당내 후보들의 그런 경선 주자들의 이미지와 정책 비전이 예. 국민들에게 읽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인이 이제 바로 한덕수 요인이에요. 예.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최종 파이널 주자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마지막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 여기에 이미 당내 경선은 되고 있지만은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 꽤 많은 인원이 한덕수 등판을 위해서 자기의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력을 숨기고 있어요. 예. 일정 부분. 비밀리에 활동 중인가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드러나 있는 지금 이 경선 주자 8명의 경선은 네. 이건 니네들의 뭐 예. 잔치고 네. 아직까지는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러니 이 흥행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후보들이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못했다면은 후보들이라도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네. 다시 보수진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그 자정 노력도 지금 없어요. 그냥. 그럼 전부 후보들 자신이면은 이재명을 이기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이제 뭔가 그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어떤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 정도인 것 같고. 지난 2022년도에 기적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다시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신이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말 한마디야. 그분도 억울한 게 많겠지만 그냥 자신을 그냥 특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네. 국민들에게는 정말 동정을 살 정도로 그런 처참한 그런 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거기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연히 비교되겠죠. 또 당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칠박 핵심들이 표적을 자처하고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낙향하고 네. 뭐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목소리를 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뭐 이 탄핵된 정당이 맞는지 국민들이 의아심이 갈 정도로 네. 되려 윤석열 측근들이 더 뭐 의기양양하고 예.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윤 어게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흥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